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1번은요,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전하가 생기면서 이제 정지에 있는 전기를 우리가 마찰 전기라고 했고요. 서로 다른 물체 사이에서만 작용한다. 자, 1번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한다. 맞고요. 2번 두 물체를 마찰하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항상 이렇게 원자핵이 이동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데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1번은 2번이고요.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 전자를 얻으면 음전하. 서로 마찰한 두 물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니까. 그렇죠? 마찰 전기는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렀다 사라지기 때문에 정전기라고 한다 그랬죠. 1번에 2번이고요. 이번에 플라스틱을 털로 이렇게 막 문질러요. 그럼 털은 항상 플러스, 그리고 털에서 플라스틱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항상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전자가 항상 이동하는 건 전자예요. 전자가 원체 가볍고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털 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한다. 2번이고요. 3번에서는 자, 이런 그림이 앞으로 많이 볼 텐데요. A와 B가 지금 현재 중성 상태예요. 그래서 A는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3개. B도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3개예요. 그런데 마찰한 후 전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봐야 돼요.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A는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래서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찰 전 A와 B는 양전을 띈다. 중성 상태니까 답은 1번이죠. 그렇죠? A와 B는 중성 상태가 되겠고요. 마찰에 의해서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한다. 마찰에 의해서 A는 전자를 잃고요. B는 전자를 얻죠. 마찰로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네, 넘어갈게요. 3번에 의해서 1번 되겠죠. 4번은요. 고무풍선과 털이에요. 이제 고양이 털도 털이니까. 그래서 털에서 고무풍선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고무는 마이너스, 고양이 털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고양이 털과 고무풍선을 서로 문지르면 털에 있던 전자가 이동해서요. 그 다음에 고양이 털은 플러스가 되고요. 고무풍선은 마이너스가 되고 서로 다른 전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붙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력이 작용한다. 혹시 뭐 이런 실험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요. 고무풍선을 분 다음에 내 머리에 이렇게 비벼보세요. 그러면요. 천장에 붙여요. 어? 네. 머리에 붙이죠. 고무풍선이 딱 붙어있어요. 전 천장에 붙여요. 천장에 붙는 건 그냥 날아가서 붙은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아니 그냥 이렇게 비비고서 그냥 풍선을 천장에다 붙이면은 붙어 있다니까요. 아, 맞아. 자, 털유명나 곱불 해서 털은 항상 플러스, 플라스틱 항상 마이너스 기억해 주시고요. 네, 고무와 명주를 이제 마찰하면 고무는 전자를 잃는다 되는데 고무는 전자를 얻어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5번은 2번이에요. 넘어갈게요. 6번에 같은 전압끼리는 이제 밀어낸다. 다른 전압끼리는 잡아당긴다.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6번에 3번이죠. 3번은 이제 서로 다른 전압이니까 서로 같은 전압이니까 밀어내겠죠. 청력이 작용해요. 7번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 아닌 건 답은 뭐 3번이고요. 자석이 칠판에 달라붙는다. 이거는 이제 자기력이라고 해가지고 D시간에 배울 거고요. 8번은요. 털과 고무풍선이에요. 털 가죽으로 두 고무풍선을 문질렀다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털은 플러스가 되고 고무풍선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고무풍선은 서로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청력이 작용합니다. 기억 마찰 후 두 고무풍선은 서로 밀어내겠다. 기억 맞고요. 니은 마찰 후 두 고무풍선은 모두 음전을 띠겠죠. 니은 틀렸고요. 마찰하는 동안 털에서 고무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털에서 고무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한 거죠. 그래서 맞고요.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마찰 후 두 고무풍선 사이에는 전기력, 그 중에서도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한다. 기억, 디귿, 리을 4번이네요. 자, 9번은요. A와 B가 A, B, C, D 이렇게 있는데요. E, C, D, E, C, D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D가 플러스 전하를 띈대. 그럼 하나씩 순서대로 쓰면 돼. D가 플러스니까 C가 같은 전하인 거잖아요. 밀어냈으니까. 그러면은 C는 플러스. 그러면은 B와 C는 붙었으니까 다른 전하, 마이너스. 그리고 B와 A는 밀어냈으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냥 주어진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마 뿔뿔. 그래서 마마 뿔. 그래서 9번에 4번이네요. 10번은요.
A와 B가 있는데 털로 문질렀어요. 그러면 A와 B 둘 다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두 빨대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하겠죠. 자, 1번 마찰로 빨대 A는 대전된다. 마이너스로요. 빨대 A와 B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실험을 통해 마찰 전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빨대 A와 B는 같은 종류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죠. 털가죽으로 문지른 빨대 A에 털가죽을 가까이 하면 A가 밀려난다 돼 있는데요. 털은 플러스고 빨대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10번에 5번이 틀렸어요. 우와. 자, 이번에 50페이지 다시 한번 와주시고요. 정전기 유도 현상인데요. 앞에 있는 정전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마찰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두 물체의 전하를 유도시키는 현상, 이게 전전기 유도 현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에다가 이제 전기를 띠지 않으니까 중성 상태죠. 그런데 거기다가 대전체,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요, 금속에는 전자들이 왔다 갔다 쉽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의 한쪽 면이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해서 금속의 다른 부분이 전하를 띠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금속 내부에 있는 전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전자가 쉽게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하기 때문이다. 미출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속에 있는 전자를 특히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자유전자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해주세요. 자유전자. 금속에 있는 전자들은 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 자유라는 용어를 붙여서 자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요 뒷단원, 다음 단원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금속이 전기가 잘 흐르잖아요. 왜냐하면 전자가 잘 이동하기 때문에 금속에서 전류가 잘 흘러. 그래서 도체라는 이름을 부르죠. 자, 1번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에서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 그냥 밑줄만 해놓으세요. 확인해 볼 거니까.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다른 종류 밑줄. 그 다음에 대전체와 먼 쪽은 밑줄, 그 다음에 대전체와 같은 종류 밑줄.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림만 그려보실 수 있으시면 돼요. 어떤 이렇게 금속 막대가 있고요. 대전된 물체, 예를 들면은 음의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금속 막대에다 갖다 댔어. 그러면요, 요 A라는 쪽하고 B 양쪽이 있는데 전자들이 A로 갈까 B로 갈까? 어딘가. A를 갖다 댔어.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댔어. 음전하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댔어. 그럼 전자들이 마이너스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겠죠, 그렇지? 원자핵은 그 정도 있고 전자들이 이동할 텐데 얘와 먼 쪽으로 가요.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A에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A는 양전하들이 많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음전하가 더 많아진 상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이제 이거는 반대로 플러스 대전체로 플러스로 대전된 양의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금속 막대에다 갖다 둬요. 그러면은 전자가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어디로? D로, 아니 B로. A로. A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향해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A 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가 돼요.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다른 전하가 유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전하가 자연스럽게 유도되죠. 왜냐?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뜻이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림 하나만 그려보실 수 있으면 돼요. 네, 이 현상을 우리가 전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놀라워라.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금속 막대에서의 정전기 유도 현상 보시면요, 제가 방금 했던 그 설명이거든요. 왼쪽에는 이제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댄 거고요, 오른쪽에는 음의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둘 다 중요한 거는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 그래서 전자 이동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원자 핵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원자 핵은 항상 그대로 있고 그 사이사이를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자유전자라고 부르고요. 자, 밑에 이제 2번 대전체와 금속 사이의 전기력을 보시면요,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요. 같은 이제 이 상태 보시면요,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대전체와 양의 대전체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서로 다른 전하니까 잡아당기겠지. 그래서 인력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1번 보시면요,
정전기 유도 현상과 이걸 이용한 이용도 있는데요. 실생활에서 어떤 거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이제 복사기랑 공기청정기 먼저 볼게요. 세 번째, 토너에 있는 검은 탄소가루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이 토너 가루가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종에 딱 달라붙게 돼요. 종이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있는 작은 먼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기 유도로 끌어당기게 되고요. 이제 첫 번째 있는 번개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적으로 전기를 띠는 현상이잖아요. 그때 구름과 땅 사이에서 전자가 순간적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전자가 이제 음의 전하잖아요. 그래서 땅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터치 스크린, 여러분들 잘 좋아하는 핸드폰에 있는 터치 스크린 손가락으로 딱 되는 순간 처음에는 터치 스크린이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딱 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마찰을 하면서 여기가 순간적으로 음의 전하가 우리 몸에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흘러가지고 터치 스크린이 딱 열리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 몸에 전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청소하다가 뭐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쓰긴 하지만요, 먼지떨이라고 해가지고 딱딱딱 치는 거 있죠. 딱딱 칠 때도 먼지떨이에 그때 먼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의 전하가 많기 때문에 툭툭툭 치는 순간 이제 먼지가 이렇게 툭툭툭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들 있죠. 플라스틱 자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뭐 책받침, 요즘 책받침 안 쓰긴 하지만 책받침이라든지 그런 것들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들을 만지다 보면은 전기가 잘 흐르게 돼요. 정전기가 생기게 되고요. 머리 빗이라든지 물줄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 같은 걸 비빈 다음에 이렇게 물에다가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자 쪽으로 이렇게 끌려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정전 유도 현상이 뭐 핸드폰 화면에 물 닿으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물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전기. 물에 이제 정전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물이 묻어 있으면 내 손이 닿았을 때 내 손에 있는 전자를 방해하잖아 물이. 그래서 지 맘대로 막 움직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카톡이 이상하게 녹슬어진 부분이죠. 그건 네가 쓴 거겠지. 아니에요. 자, 오른쪽에 우리 6번하고 7번하고 8번까지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정전기 유도 현상.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기구가 검전기거든요. 그래서 검전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아니 선생님의 애착 수제자가 아파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이 친구가 우는 거야. 웃어? 나 웃어. 둘이 친구 됐어? 아니요. 너 내 친구로 생각하니?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잘해. 좀 친구가 되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해.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이야. 쌤 설마 취향 조정할게요. 나는 이제 학생들을 사랑하는 거지. 발언이 위험해요. 자, 어렵진 않을 텐데요. 6번 보시면요. 서로 다른 물체끼리 직접 마찰하거나 접촉시키지 않아도 물체가 전하를 띠도록 할 수 있다. 여기 정전기를 유도하는 현상이 되겠죠. 5가 되겠고요. 2번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양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의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대전체 쪽으로 이동한다 돼 있는데요. 네. 뭐 중성 상태의 금속이 있다 치자. 거기다가 이제 양의 내전태든 음의 내전태든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갖다 대면 이제 전자들이 이동해서 정전기 현상을 유도할 수 있겠죠. 5가 되겠고요. 3번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음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전화니까 플러스, 먼 쪽에는 같은 전화 마이너스. X. 1번에 O, 2번에 O, 3번에 X. 7번은요, 음의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전자가 그러면 A에서 B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A는 플러스가 되고 B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A는 플러스 전화, B는 마이너스가 전화가 되겠고요. 가까운 쪽 길이는 이제 다른 전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자, 8번 한번 읽어볼게요. 대전대전, 금속 막대에 양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럼 금속 내부에 있는 뭐가? 전자가 이동해서요. 대전체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니까 이제 인력이 작용하고요. 전자가 양의 대전체가 가까이 왔으니까 전자가 이제 양의 대전체를 향해서 이제 작용하겠죠. 그래서 전자와 대전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여 전자가 이동하고요. 그러므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이제 플러스를 가까이 됐으니까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리고 대전체와 먼 쪽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검정기 한번 볼 건데요. 검정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검정기는 이제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구조가 되게 심플해요. 딱 세 개.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으로 돼 있고요. 자, 중요한 건 공통점이 다 금속으로 돼 있다는 거. 왜? 전자들이 쉽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금속판은요,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윗부분. 그 다음에 금속 막대는 그냥 전자들이 이동하는 통로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딱 금속판하고 금속박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금속판은 두꺼운 부분이고요. 금속박은 얇은 것들을 우리가 막이라고 해요. 박이라고 해요. 어떤 거냐면 알루미늄 홀 같은 거 있죠. 얇은 거. 그래서 실제로 이 검정기를 본 친구도 있다면 여기는 두껍게 생겼고요. 여기는 그냥 알루미늄 홀 같은 게 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리병 안에 딱 들어있는 게 검정기거든요. 그래서 검정기라는 뜻은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검사하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전기, 전기적인 현상을 검사하는 기구, 검전기. 아시겠죠? 그래서 금속판하고 금속박으로 나눠져 있고, 금속판은 네? 어쨌건 다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쉽게 이동한다. 그리고요, 검정기는요, 처음에는요, 금속박 두 개가 이렇게 오므라져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띠면 어쨌건 플러스를 띠든 마이너스를 띠든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검정기에다가 한번 대전체를 한번 갖다 대볼게요. 머리카락. 자, 이제 검정기에다가 이번에 음의 전화로 대전된 대전체를 한번 갖다 대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똑같아요. 여기가 A고 이번에는 근데 대신에 좀 길이 넓어집니다. 금속판하고 금속박으로 좀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음의 전화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그럼 전자들이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길이 생겼잖아.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금속판에는 전자들이 부족하니까 원자 핵만 남아있으니까 양전화만 돼서 미가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 이제 전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금속박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오므라져 있다가 지금 양쪽으로 마이너스가 생겼으니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검정기가 있고 똑같이 이제 중성 상태였는데 얘가 이번에는 양의 전화로 된 대전체를 갖다 대요. 그럼 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전자들이 밑에 있던 애들이 이번에는 위쪽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금속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니? 이번에는 플러스에 의해서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어쨌건 결론은요, 금속박이 벌어졌다는 거는 전기를 띄었다는 소리고요. 금속박이 오므라져 있다는 거는요, 전기가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검정기를 통해 가지고요, 어떤 물체가 대전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검정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정기 다시 보시면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도체인 금속을 쓴다. 전자가 잘 흐르는. 1번 검정기의 원리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밑줄 하세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 금속판과 금속박이 전하를 띠면서 금속박이 벌어진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금속 막대는 그냥 통로니까 우리는 몰라도 되고요. 금속판하고 금속판 사이에 전하가 분리가 생길 거야.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리고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한쪽이 플러스가 돼. 그러면서
같은 전하가 모이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른쪽에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일찍 끝나요? 아니? 왜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낸 경우이고요. 아래 있는 경우가 되겠다. 자, 보시면요. 검정기 내부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이제 양의 대전체를 갖다 냈으니까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겠죠. 그치? 그래서 인력을 받아가지고 인력을 받아서 금속판 쪽으로 전자들이 많이 이동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2번 금속판은요 마이너스가 되고 금속박은 플러스가 되겠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금속박은 이제 전자들이 부족하고 양전하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전하로서 이렇게 벌어진다. 알겠죠? 9번에 1번은 인력 금속판, 2번은 마이너스 플러스, 3번은 벌어진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가지고요. 3번, 2번에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의 별표 쳐놓고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냐? 첫 번째, 물체의 대전율. 이거 보시면요. 처음에 검정기는 원래 중성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박이 오므라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성 상태의 물체를 갖다 대. 그러면은 전기를 띠지 않으니까 그냥 오므라져 있어. 그런데 음의 대전체든지 양의 대전체든지 어쨌든 갖다 대면요. 전자가 이동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는 아직 모르더라도 얘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저 대전은 되어 있구나. 전하를 띄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어.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에 의해서 벌어지는구나. 양의 대전체를 갖다 냈어. 그러면은 전자가 밑에 내려와서 벌어지는구나. 이거는 확인할 수 있겠죠. 어쨌건 물체 대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 보시면요.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벌어진다.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여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전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요. 두 번째 전하량을 볼 수 있는데 얘 봐봐요. 얘가 한 개일 때보다 만약에 세 개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전자를 더 마이너스 대전체인데 더 많이 음의 전하로 대전돼 있어. 그러면은 얘가 더 많이 전자를 밀어내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전자가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더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렇지? 야, 그래서 벌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전하가 얼마나 많이 대전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가 한 개일 때보다는 두 개, 세 개로 대전됐다면 전자를 더 많이 잡아당기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가 더 많아지겠죠. 전자들이 더 많이 뺏겼으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더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대전된 양을 알 수 있겠지. 전하에 얼마나 대전돼 있는지. 그래서 대전된 여부랑 대전된 양을 알 수 있겠죠. 대전된 전하의 양. 그게 두 번째. 그래서 가까이 한 대전체가 띈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금속박이 어떻게 더 많이 벌어진다. 밑줄에 놓으세요. 그래서 대전된 전하의 종류와 그다음에 대전된 여부와 대전된 전하의 양을 알 수 있어요. 더 많이 벌어진다. 세 번째는요. 미리 검정기를 대전을 시켜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금 어떤 대전체를 갖다 대서 얘를 대전을 시켜놓죠. 먼저. 그래서 책을 본 것처럼 책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켜놨어.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전자를 집어넣는 경우가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얘가 전자가 지금 많아진 상태예요. 그럼 얘가 이제 벌어져 있겠죠. 이미 벌어져 있겠지. 플러스보다 전자가 많아진 전자를 어떻게 해서 넣었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좋아져. 우리는 금속박을 보는 거야. 여기는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은 금속박이 오므라지거나 벌어질 거야. 오므라질까? 더 벌어질까? 그대로 있을 거야. 전자가 있는 지금 위에도 많고 밑에도 많아. 근데 음의 대전체를 갖다 대면 지금 위에 있는 전자들이 싫어 가면서 밑에 내려가겠지. 그러면서 전자들이 더 많이 나가니까 더 많이 이렇게 벌어져. 그래서
전화로 대전시켜 놓고 음의 대전체를 갖다 대면 더 많이 벌어져. 반대로 음의 전화로 대전시켜 놓고 검정기를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갖다 댔더니 금속박이 더 벌어졌어. 이 말은 음의 대전체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반대로 양의 대전체를 갖다 댔어. 그럼 어떻게 되니? 전자들이 이번에는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오므라들겠지. 그래서 하나의 전화를 대전시켜 놓고 벌어지거나 오므라진 걸 확인해 가지고 이제 얘가 양의 대전체인지 음의 대전체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게 이제 3번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플러스로 대전시켜 나와볼까요? 예를 들면은 손가락을 갖다 대면 전자들이 내 몸으로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번에는 전자를 많이 빼놨어. 그래서 플러스가 많은 상태야. 여기다가 음의 대전체를 갖다 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자들이 밑에서부터 더 많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더 많아지니까 더 멀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갖다 대. 그러면은 미안, 반대군요. 방금은 처음에 플러스일 때가 전자들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더 벌어지겠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갖다 대요.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전자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오므라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예측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검정기를 할 수 있는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대전된 여부, 그 다음에 전하의 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전하로 대전된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 세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책 한번 볼게요. 검전기와 같은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더 벌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마이너스일 때는 더 많이 벌어지고요. 여기 마이너스일 때는 전자를 밀어내니까 더 많이 벌어지고 플러스일 때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더 벌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전하일 때는 더 벌어지고 그리고 다른 전하일 때는 이렇게 오므라든다. 밑에 다른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그래서 오연다는 느낌보다는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으시면 돼요.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만. 자, 오른쪽 10번 한번 볼게요.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대전된 여부, 전하의 양, 그 다음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 기억, 니은, 리을 3개가 되겠죠. 자, 넘기기 전에요. 50페이지 플러스 강의 2번 한번 볼게요. 이번엔 검전기를 대전시키는 방법인데요. 방금 검전기를 중성 상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대전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대전시키는 방법이 제일 기본이에요. 중성 상태일 때 이 검전기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요.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요. 손가락을 갖다 대면요. 전자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전자라고 생각해요. 여기 되게 좁아. 그런데 우리 몸은 되게 넓잖아요. 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곳이 여기에 꾹짝꾹짝 할래 아니면 더 넓은 곳으로 할래. 그래서 우리 몸은 전자의 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자가 가득 찰 수 있는 드럼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큰 통.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검전기에서 우리 몸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손을 딱 검전기에 갖다 대. 그러면 전자들이 내 몸 쪽으로 빠져나가. 넓으니까.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검전기를 플러스로 대전시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플러스 전화를 대전시키기. 요걸 이제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거를 접지라고 해요. 접지. 그래서 옆에다가 접지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손가락 갖다 대기. 지자가 손가락이고요. 접이 우리 이제 마주할 접 이렇게 손가락 갖다 대는 거 접지라고 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그냥 갖다 대면요 전자들이 이렇게 빠져나와. 접지라고 써져 있는데요. 어디 수 있어? 여 밑에 써 있군요. 그림에 옆에 써놔. 그 다음에 이제 음전을 대전시키는 건데요. 자, 봐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요 전자가 빠져나가.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요. 손가락을 갖다 댄 상태에서 이번에는 요 반대쪽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 내 몸의 반대쪽에 플러스가 있어. 그러면요 내 몸에 있는 전자들이 이번에는 아무리 넓어도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게 좋아. 서로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 몸에서 이렇게 플러스를 향해서 빠져나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가락만 갖다 대면 내 몸으로 빠져나가면서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여기 반대쪽에 양이 대전체가 같다면 내 몸에 있던 전자들도 다 빠져나가요. 이렇게 다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검정기 쪽으로 빠져나가요. 흘러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화로 이제 검정기를 대전시킬 수 있겠지. 거기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음전화로 대전시키기. 양의 대전체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적지하면요. 그러면 이제 내 몸에서 전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전화로 도배할 수 있겠죠. 대전시킬 수 있겠지. 이 내용 좀 어려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넘겨주시고 52페이지 마찰 전기를 이용한 정전기 유도 현상 관찰돼 있어요.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 플라스틱 막대는 이제 첫 번째 1번 볼게요. 마찰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니까 중성 상태겠지. 검정기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간 후 금속박이 변화를 관찰한다. 두 번째 플라스틱 막대를 털로 이제 문질렀어요. 그러면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털은 플러스가 되겠지. 세 번째 마찰시킨 털 가지고 검정기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가요. 그러면은 밑에 이제 그림 한번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마찰하지 않았으니까 오므라져 있죠. 근데 2번요. 두 번, 세 번 마찰하니까 조금 벌어졌죠. 그런데 네 번째 보세요. 10번 이상 마찰하니까 그 검정기의 금속박이 더 이렇게 크게 벌려져 있죠. 그지? 그래서 대전된 양에 따라서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가 플라스틱 막대가 음의 대전체이기 때문에 금속박이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가 돼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털 가죽이 플러스니까 3번도 금속박이 벌어지지만 이거는 플러스 전화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되겠다. 자, 밑에 정리 한번 볼게요. 전기를 띤 물체를 검정기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무슨 현상? 정전기 유도 현상이 발생한다. 전기를 띤 물체와 가까운 금속판은요, 물체와 다른 전하를 띠고요. 물체와 먼 쪽에는 같은 전하를 띈다고 했죠. 그래서 금속박 사이에는 가까운 쪽에서는 금속박 사이에는 금속박은 같은 전하니까 이제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벌어진다. 대전체가 띈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이 벌어지겠죠. 밑에 있는 1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1번 다 푸신 분들은 옆에 있는 유제 1, 2,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이제 56페이지에 있는 11번부터 실력 판단까지 59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56에서 59. 요거는 다음 주에 요 부분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시작할게요. 다음 주는 이제 전류와 전압을 들어갈 건데 여기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2학년 거 중에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2단원이니까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2단원 넘어가면 괜찮아요. 얘 지금 다 했니? 네? 다 했어? 지금 뭐예요? 요거 풀고 1, 2, 3번. 빨리 해요. 검정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림을 잘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 접지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손가락을 대면 내 몸으로 빠져나가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양의 대전체가 있으면 내 몸에서 전자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될 수 있다.
검전기가 두 개 있군요. 이렇게 막 많지는 않으니까. 자, 볼게요. 1번. 과정 1에서 플라스틱 막대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 그죠? 중성 상태였죠. 그러니까 5가 되겠고요. 2번. 검전기의 금속판은 2번에서 검전기 2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마이너스니까 금속판은 플러스가 되겠죠. 가까운 쪽은 플러스 그리고 먼 쪽 금속박은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니까 X. 검전기 금속박에는 과정 2에서보다 더 많은 전자가 있죠. 더 많이 문질렀으니까 더 많이 전자를 뺏어온 거죠. 네, 5가 되겠죠. OX 5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유제 한번 보시면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 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빈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했어요. 네, 플러스 전하로 대전됐어. 알루미늄 캔에 전하 분포되어 있는데요.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알루미늄 캔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중성 상태예요. 여기를 이제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가까운 쪽은 플러스가 되고요. 왜냐? 전자들이 이렇게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들이 이동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어. 지금의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알루미늄 캔에서 전자들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다가와. 그래서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전자가 많아지니까 왼쪽이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1번에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뭐하니? 저 스프링 찾고 있는데. 원쪽은 플러스. 그래서 1번에 4번이에요. 2번은요. 2번 같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문제집이나 이런데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 이따가 해. 내가 미안해. 정신 상하게. 음의 대전체를 갖다 내. 그럼 가까운 쪽에는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왜? 전자들이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문제 풀 때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꼭 그려놓으세요. 전자가 마이너스가 가까워지니까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D가 마이너스가 되고 A는 플러스가 돼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리고 C, D 같은 경우는요. C는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공인데 지금 B 쪽으로 끌려간 거잖아요. 이렇게 다가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반대이 플러스가 되겠고요. C는. 그리고 C가 왼쪽. 이쪽에 이제 금속이니까 이쪽으로 지금 전자들이 다 이동을 한 거예요.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오른쪽 D가 마이너스, 그리고 왼쪽 C는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답은 같은 종류의 전화로 대전된 거 그랬으니까 같은 전화는 A, C 아니면 B, D죠. 그래서 이유제 2번은 2번이 되겠죠. 와. 그리고 이번에는 금속구가 붙어 있으니까 A와 B가 자유스럽게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전체를 이렇게 플러스로 되는 대전체를 갖다 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A하고 B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B는 플러스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얘를 딱 분리를 시켜. 그럼 A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퍼져 있게 되어 있고요. B는 플러스들이 이렇게 퍼져 있게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그리시면 되고요. B는 플러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54페이지 넘겨주세요. 이제 시험.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면 끝이야. 시험 자, 이제 검정기에 관련된 문제 한번 이거 좀 유형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1번만 볼게요. 검정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2번에 손가락을 검정기에 접촉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대면 기본적으로 전자들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왼쪽이네요. 왼쪽에 지금 양의 대전체가 있으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음전환으로 대전을 시키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손가락만 딱 갖다 대면 접지니까 빠져나가겠죠. 내 몸으로.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거,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 확인해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때 말씀드렸지만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전류를 나갈 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번 시험 뭐예요? 쉬워. 몇 문제예요? 항상 똑같죠? 자, 시험 잘 그러면 시험 치셨어요? 보겠습니다. 책을 집어넣어 주시고요.